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훈 목사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훈 신임 총회장은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목사 부총회장이던 장봉생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정영교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110회 총회를 열고 목사 부총회장이던 이종화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단과 정치권 유착의 중심에 있던 통일교 교주 한 총재는 이제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1시 반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5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긴 시간 심리 끝에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교일치 이념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직적인 청탁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서 한 총재는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이며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다면서 각종 정치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한국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는 혐의를 반박하면서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핵심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정식 수감됐습니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한 총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의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까지 모두 구속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교유착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교주의 구속으로 이단 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연결고리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제1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훈 목사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단독이 후보한 권희영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전학수 장로 부총회장 후보도 총대들의 박수로 각각 부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투표 없이 110회 총회 임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109회기 정훈 목사 부총회장은 교단법에 따라 김영걸 총회장에 이어 신임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습니다. 정훈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족의 개화기부터 항일운동, 광복, 산업화와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중심에 섰던 교회가 민족의 중심에서 멀어져 걱정거리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이어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보다 율법이 앞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씨가 우리 교단을 통하여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권희영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전학수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결격 사유 없는 단독 후보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교단법에 따라 각각 부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저는 부총회장으로 일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총대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들으며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통합 110회 총회는 전국 69개 노회 1,500여 명의 총대들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회무 처리에 나섭니다. 총대들은 총회 기간 여성총대 법제화와 연금재단 개혁안 등 40여 개 헌의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며 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안 처리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장봉생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정영교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0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에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정영교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는 개회 전부터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광석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박탈로 시작한 혼란은 총회 개회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총회 장소를 제공한 충영교회 당회는 총대들이 강단에 올라갈 경우 전원을 끊고 퇴장을 시키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 역시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교단지 기독신문을 제외한 다른 언론사의 출입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임원 선거 역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정영교 목사가 속한 남경기 노회의 천서 문제가 총회 첫날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서란 총대 자격을 뜻하며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장합동 총회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총회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당회가 20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영교 목사가 속한 남경기 노회는 조직당의 숫자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남경기 노회 내 조직당회가 20개가 안 되면 정영교 목사 역시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 문제로 총회 첫날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둘째 날 오전 겨우 천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정영교 목사의 후보 자격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고광석 목사 지지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혼란 가운데 선거를 진행했고 결국 임원을 확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회 둘째 날 선거를 치른 건 지난 2016년 열린 총회 이후 처음입니다. 혼란 속에 임원 선거를 마쳤지만 예장합동총회는 당분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일은 장봉생 신임 총회장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렵게 임원 선거를 마무리한 예장합동총회는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늘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110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종화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를 주제로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총회장에 충남노회 소속 이종화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전노회 소속 김종희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동로회 소속 문영률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날 총회 임원 선거는
이 후보자가 모두 단독 후보여서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이종화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회 본질 회복과 기장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각오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면서 회복을 꿈꿨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는 2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기장총회는 먼저 교단 내에서 논란이 된 한신대학교 강성영 신임 총장과 김희연 신학대학원장에 대한 총회 인준을 하루 앞당겨 이틀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서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교회 직원 정년 75세 연장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안건도 다룰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AI 기술사회의 무신적 경향 연구 등 교단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헌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제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최성은 목사는 모든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며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상생하는 총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조직 개편을 비롯해 북한과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 세대 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신학부에서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정치 설교와 정치 활동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 등 기독단체들은 고신총회 정기총회 현장을 찾아 손현보 목사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신총회가 종교 탄압을 운운하며 손현보 목사의 비호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교회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손현보 목사 구속의 쟁점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 공간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단체들은 총대들을 향해 고신총회는 교회를 정치 선동장으로 이용한 손현보 목사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고신교단의 정체성과 신앙적 자존심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어제 오후 향년 84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최근 구강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감독회장의 장례 예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아현 감리교회에서 거행되며 화장 후 강화 선영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빈소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하 전 감독회장은 감신대를 거쳐 서울 우이감리교회와 아현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했으며 지난 2004년 감리교 26대 감독회장으로 선출돼 교단 처음으로 전임 4년제 감독회장 임기를 지냈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4주기 추모 목회자 컨퍼런스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포하셨다고 회고하고 목사님이 강조하신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의 희망 목회와 부흥을 주제로 열린 추모 컨퍼런스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관장급 이상 목회자와 형제교회, 제자교회 교역자 400여 명이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희망 목회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천시가 신천지와 종교시설 용도 변경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원과 지역 당협위원 등 과천시 정치인들이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의 활동은 다수 지역에서 가족 간 갈등과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 바 있다며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문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건축물은 과천시 중심지이자 다수의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교육환경, 공공질서, 지역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